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이 분양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네. 재밌는 건 아니고 요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이 조정기를 맞으면서 분양 시장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미계약 우려가 커지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등 솔깃한 조건을 제시하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 원 미만으로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일정을 미루고 분양가를 재산정하는 곳도 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싸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약금도 1,000만 원 네. 정액제로 하고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딱 해주고 네. 유예도 해주고 모든 혜택을 지금 꺼내고 있어요. 혜택 카드를. 네. 그런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약간 시들한 거죠. 네.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도 뚝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바람을 탄 건가요? 사실 제가 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분양 시장이 이제 흘러갈 거다라고 뭐 가볍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분양 시장이 한번 이렇게 분위기가 딱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럼 진짜 신기하게 안 팔립니다. 근데 정말 제가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네. 한 번에 온다 네네. 그러셨잖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경기도 네네. 이런데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진짜 펼쳐졌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달라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약간 진정이 되는 분위기면 사람들이 이제 냉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뒤 다 재고 고민도 해보고 이것저것 재고 하면서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이라고 제가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적극성밖에 없습니다. 적극성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이제 이게 적극성이 확 낮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수요자는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이 적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신기했던 게 네. 이 분양이 일반 매매는 아니잖아요. 네. 일단 신청하는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 묻지마 청약이 많았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행동조차 이렇게 확 심는 게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규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분양 쪽에 있는 규제가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면 좀 이런 게 좀 더디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분양에 관련된 규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가구 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청약 기회죠. 청약이 당첨됐는데 이걸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청약을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박탈해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을 이제 신중하게 넣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묻지마 그 청약. 전까지는 묻지마 청약을 했잖아요. 당첨이 안 됐었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왜 당첨이 되지? 처음에는 이제 당첨이 된 것보다 예비 순번으로 들어오죠. 예비 순번. 예비 순번이 들어왔을 때 왜 나한테까지 기회가 오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좀 더 좋은 걸 넣어볼까 해서 넣었는데 당첨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주변에서 벌어지면 청약을 넣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중해지는 거죠. 이제는 진짜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신중해지는 거고. 이제 옛날에는 넣어봤자 당첨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넣고 보는 거고 지금은 당첨될 이제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첨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시세가 더 올라갈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고 주변 시세도 보고 입지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게 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쵸. 네. 단점에서 탁탁탁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때는 드러나는 게 단점이 드러나면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더 이 적극성을 뒤로 미루게 하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보면 머리가 점점 차가워지면. 그러면서 이제 청약을 넣는 거를 이제 신중하게 하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죠.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신중해지니까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더 신중해져. 이제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이제 분양 건설사 쪽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분양은 이미 예정돼 있어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라고 해서 전격 취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사들이나 이런 게 네. 1년 계획이나 2년 계획 이런 게 쫙 짜져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건 마케팅을 들어가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조건, 홍보 이런 것들을 예전과 다르게 집중적으로 이제 더 하는 거죠. 지금 딱 드는 생각들은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그렇죠. 있다겠네요.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번 바뀌면 사람을 그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이거는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물리는 거 아니야? 예, 방향으로 고민이 들어간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진짜 뭔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 받아들이는 심리가 확 바뀐다는 게.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생수기 또 규제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걸 호재로 삼아서 막 달려갔는데 네. 올해는 이런 좋은 호재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네. 조심하게끔 만드는 게 이 네.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시장이 서서히 이렇게 변하면 그에 따라 사람의 심리도 맞춰서 변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이 심리가 나도 근데- 모르게 확 바뀌는 근데 게. 진짜 신기한 거는 조건이 아무리 이제부터 좋아져도 네. 이제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달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처음에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계약금이 뭐 20% 이게 부담돼서 계약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 이제 계약금 1,000만 원 네. 이러면 계약금 부담이 확 줄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계약해야죠. 근데 계약을 안 해. 청약을 안 해. 중도금도 막 이렇게 대출 해결해 주겠다. 그래도 나중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조금 지나면 중도금도 무이자 나오고요. 네. 건설사가 대신 내줍니다. 건설사가 대신 내주고 펼쳐지는 게 딱 보이십니까? 소재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지? 분양 시장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분양 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야 가자 여긴 계속 올라 이러다가 네. 갑자기 딱 분위기 바뀌자마자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말을 확 바꾸는 거 보고 저건 뭐지? 제가 이제 공부가 안 됐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거는 어저께 얘기했던 말이 오늘 왜 갑자기 바뀌고 동일한 사람이 네. 이렇게 될까? 신기합니다. 이거 정말 신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쉽게 바뀌고 그 분위기에 정말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도 그런 잘하죠. 행위를 너무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신기합니다. 분양 시장의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 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라. 네.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들어보면 현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소장님은 이미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 시작을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이제 네. 이게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예. 점점? 진짜 이제 계약이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점점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고 네. 외곽부터 시작해서 미분양이 하나 둘 네. 시작된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미분양이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 미분양이 여기가 미분양이 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그런 지역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런 현장에 관심이 있었던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황당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게 미분양이나? 내가 야, 가서 사야 되나? 그러니까 가서 사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지. 예전 같았으면 막 뛰어갈 텐데 그치. 주택하러 가자 아마.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잠깐 막 네.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런 게 튀어나오기만 하면 난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막상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하게 된다. 주춤하게 네. 되겠죠. 네. 왜 나왔지? 내가 사야 되는 건가? 아닌가? 말하면서 왜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와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을까? 너무 웃기네요. 이 분양 시장은 솔직히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를 네.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간간히 이 분양 시장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말씀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분양 전문가. 근데 사실 분양 전문가 중에 이론을 겸비한 분이 많이 없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릴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시간은 분양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